엄마 왜 죽어야만 해? 죽음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소심한 불자들의 세심한 불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잠깐 지나가는 수다처럼 예. 네. 불자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에 대해서 수다를 한번 떨어보려고 합니다. 평생에 화두겠죠. 그죠. 저는 이게 또 색다른 게 한 분은 이제 9살 아드님을 키우시는 분이고, 저는 결혼을 했는데 애는 없습니다. 애 안 낳기로 했거든요. 아, 네. 안 낳기로 네. 합의해서 결혼했고, 네. 결혼 생활은 한 이제 19년 차인데, 어머나. 하여튼 네. 둘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두죠. 자녀 교육. 예. 자녀 교육하면은 누구나 자녀 다 교육이 아마 만든 나라입니다. 교육열이 만든 나라예요. 네. 교육열이 만든 선진국입니다. 맞아요. 네, 정말 우리나라는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없는 곳이 없어요. 예. 진짜로 뭐 문제가 생기면 찾아보면 전문가가 다 계세요. 자, 그렇다면 불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길러야 할까, 키워야 할까? 예.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도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불교 어머니회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항상 이제 공통된 주제예요.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 그래서 이제 아이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론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준, 불자라면 내 아이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를 것인가, 이제 요거는 계속 고민하게 되거든요. 지금 저도 꼬마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수준에서 어떻게 불교를 알려주고 어떻게 살게 하면 될지 그 가이드라인을 계속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불교를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건 어려운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또 막상 키워보니까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잘 알아듣던가요? 예, 그래서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엄마 왜 죽어야만 해?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게 저희 아이가 특이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다 죽음에 대해서 어렸을 때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들이 네, 왜 너 벌써 그런 얘기 하지 마. 이제 보통 그렇게 하고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이 질문이 왔을 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대답해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뭐 죽음에 대해서 그 장수풍뎅이를 기를 때 네, 꼬마들 좋아하잖아요. 죽은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예. 그랬는데 대번에 저도 이제 이제 일반적인 마음처럼 큰일 났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울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애가.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동동거리다가 이제 그 장수풍뎅이 박사님한테 갔죠. 그래서 죽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했더니 이 아이는 1년을 사는데 아주 평생 열심히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은 거다. 근데 이걸 숨기고 새로운 장수풍뎅이를 그 사육장 안에 넣어줄 때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철학적인 혹은 불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일, 자연스러운 일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기도 하죠. 뭐 삶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다 그러면 못 알아듣겠죠? 알아들을 것 같은데? 예, 삶이 있으니까 죽음도 있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괜한 걱정으로 진실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금 저기 말씀드린 대로 왜 죽냐 그러면 네가 삶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다 그러면 어렴풋이라도 그 느낌 아마 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준을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의 기준.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삶의 기준을 어렸을 때부터 설명을 해줄까? 그럼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서 본인의 그 경험과 방법대로 해석해낼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주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근래에 아이의 괴로움까지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자. 이거와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은 5개와 보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불자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개를 지키고 보시를 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냥 나의 삶과 아이의 삶에 그냥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육바라밀이 성인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삶을 가장 질서 있고 균형적이고 깔끔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시, 지게, 인요, 그다음 뭐죠? 정진, 반야지혜죠. 네.
도시락은 결국 베푼다. 자기 어떤 기쁨, 내가 어떻게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라는 그 광고가 있잖아요. 네. 예. 내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대하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자녀 교육 이건 좀 애도 안 키우는 놈이 뭐 별일 얘기를 다 한다 싶을 수도 있지만 자녀 교육이라는 게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 부모가 잘 살아야 돼요. 화목하게. 제가 봤을 땐 그게 최고의 가정 교육입니다. 맞아요. 부모가 열심히 일하고 네.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잘 살면 애들은 절대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보통 부모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나니까 애들이 성격도 이상해지고 음울해지고 엇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녀 교육이 너무 힘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부가 잘 사세요. 부부가 잘 사는 것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자녀 교육 혹은 자녀를 기른다는 건 나의 경험 혹은 나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투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의 괴로움을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수행해야 되고 경전을 읽어야 되고 또 마찬가지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아이가 질문을 할 때나 아이를 기를 때 5가지의 기준점을 잡는 것. 그래서 불살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벌레 무서워하는 곤충 무서워하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아이도 대부분은 곤충 무서워해요. 네, 무서워하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무서워하는 건. 그렇지만 적어도 지렁이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게 하는 것 혹은 지렁이를 옮겨주는 그런 작은 행동들에서 불살생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훔치지 않는 것 자리이타도 말씀하셨지만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 거를 가져오지 않는 것 그리고 요즘 계속 아이들 얘기 교육하잖아요. 성폭력, 성추행 이런 것들 남이 노 하면 노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기준점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말을 잘하는 것. 근데 이 말도 마찬가지로 엄마도 그렇게 말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육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그 말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것들은 아마 많이 읽으실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근데 그런 기준점 그걸 수행 삼아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독 이거 스마트폰이나 아이들에 있어서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도 결국은 그 생활 습관을 잡아주는 거고 그러면 이것의 기준은 또 뭐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술이든 뭐 담배든 뭐 게임이든 스마트폰이든 중독 그러니까 부름줄을 요즘에 그러니까 중독으로 해석하면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5개의 그 카테고리 이외의 것들은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아이가 해석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녀 교육하면 이제 문득 떠올라요. 우리 수도다나 왕이 왜 봄, 여름, 가을, 겨울 궁을 만들어주고 우리 시타르타에게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이 떠오르는 게 아이의 어떤 아이가 미리 닥치게 될 괴로움까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마음에 우리 아이는 행복했으면 좋겠고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아이의 괴로움까지 해결해 주려고 동동거리지 말고 나의 괴로움을 해결해라. 그러면 좋은 말씀입니다. 아이의 괴로움,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자동적으로 생기게 될 거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나의 그 아이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하기 전에 내 어떤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녀 교육이 좋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린 자녀 교육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애의 어떤 소질이나 희망 하는 바를 잘 캐치를 해서 그걸 좀 개발하는 방향으로. 요거를 캐치하려면 부모의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아이 그대로 아이의 실상 그대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또 우리 삶의 일부는 아이들에게 삶은 항상 행복만 존재하지 않는다. 삶의 일부는 괴로움이고 사성제를 또 이제 풀어서 설명해 준다면 그
그러니까 너에게 닥칠 괴로움은 혹은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변할 것이고 변할 속성인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종종거리고 살지 말자 혹은 행복을 쫓아가려고 너무 스스로를 닥달하지 말자라는 것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인생에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딱 뭐냐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시간이죠. 언젠간 우리가 태어나면 반드시 언젠간 죽게 돼 있고 그 시간인데 뭐 누군가에겐 그 시간이 아주 짧을 수도 있고 뭐 어처구니 없이 짧을 수도 있죠. 사고를 당하면 뭐 누군가에게 운 좋게 오래 살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일정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얼마나 자기에게 보람되게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느냐 활용해 가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달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라는 거는 누구나 맞겠어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고통은 누구나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이 맞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잘 활용하느냐 이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남의 눈치 보면서 그 세월을 호송세월하는 것도 문제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세상과 좋아하면서 나만의 어떤 소질과 꿈을 개발해 나가는 것 그게 아마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일 겁니다. 네, 아이를 키운다는 건 또 다른 주제의 수행의 그렇죠. 주제가 자녀 다가올 교육이 수행인 것 같아요. 애들 것이고 또 자녀 자체가 나를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느 스님이 말씀하시죠. 어느 노스님인데 자식이 부모에게 태어난 이유는 자식이 전생의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생의 원수가 자식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전생의 원수가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를 괴롭힌다는 거죠. 실제로 맞을 것도 같아요. 괴롭힌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전생의 원수가 날 찾아온 걸 수도 있어요. 수행하라고 온 겁니다. 네, 수행하는 것도 있는데 원수가 자식이 되어 찾아왔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건데 그 원수라고 왜 느끼겠습니까? 네,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실상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빨리 찾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늘 항상 키우시다 보면 실수 패착 항상 패착이 뭐냐면 자기의 꿈을 투영하려다 보면 애가 이제 그르치게 돼요. 네. 애 나름대로 뭐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못 이룬 거네. 살면서 못했던 걸 얘한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못했으면 자기 분신이니까 얘도 못하겠죠. 자기 그대로 그 업이 그대로 내려온 건데 그 쓸데없는 욕심입니다. 얘가 어쨌든 태어났으면 이걸 책임은 져야지. 일단 책임은 져야 되니까 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를 기반으로 해서 엇나가지 않게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지 않게 그래서 그렇게 키우는 것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에게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마음가짐은 좋으나 나의 괴로움을 투영하거나 또 나의 업을 그대로 이게 업이 전해진다라는 건 결국 업은 바꿔나갈 수 있는 충분히 바꿔나갈 수 있는 거지만 업이 그대로 전해진다라는 건 부모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그 실수를 그대로 또 전달해주게 되는 제가 봤을 때도 정성이라는 것도 이 업이거든요. 이 정성이 부담이 돼요 얘한테.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이렇게 물론 자녀를 안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막말을 하는 건데요. 요즘 같은 그냥 제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이제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 보면 정말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옛날보다. 네. 애가 없으니까 요즘 하나 아니면 둘이고 또 요즘 애를 잘 안 낳으니까 또 요즘 젊은 부모들이 또 정말 그러는 것 같은데 자기 삶을 쥐어짜가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애를 좀 양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수록 애들이 오히려 더 부담을 갖고 더 엇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채의식이 있죠. 저는 그러니까 내가 빚졌다 부모한테. 부모한테 그쵸. 빚을 졌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게 마음을 더 애를 이렇게 쥐어짜게 만들어요. 애가 편안하지 않고 이렇게 부모가 나에게 오히려 부모가 나 좀 대충 키웠다 그냥 좀 이렇게 방임을 했다라고 하면 애가 부채의식이 없을 텐데 너무 이렇게 애지중지하면 중독? 네. 너무 애한테 집착을 하면 얘도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이렇게 부모에게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데 부모한테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부모한테 빚을 갚아야겠다는 게
얘한테는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번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누구한테. 너무 잘, 네. 그 부모니까 자녀만이 아니라 일반 타인 대인 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한테 엄청 잘해줬어요. 근데 얘가 나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배신했네, 배반했네 이러면서 얘도 온갖 증오 그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고 그 시간에 결론적으로 말씀 자식한테 잘하기 전에 나한테 잘해라. 내가 잘 살면 자식도 잘 살게 돼요. 그리고 둘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항상 배우자가 있으니까 둘이 같이 잘 살면 제가 봐도 이건 확신입니다. 둘이 잘 살면 열심히 살면 그리고 애는 자연스럽게 잘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확률적으로 아주 높은 그리고 확률적으로 아주 효율적인 자녀 교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살아야죠. 어렵죠. 네, 어려워요. 사는 건 어려워요. 어떻게 했어요? 왜 살아야지 그래도. 네, 우리가 삶을 또 스스로를 계속해서 이렇게 되돌아보지 않으면 자녀 또한 나의 그 괴로움 혹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먼저 보기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는 그것이 첫 번째 불자 부모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예, 자기를 바라봅시다. 네, 자기를 바라봅시다. 네, 그래야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잘 키우세요. 네, 열심히 잘 키워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잘 키워보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